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 가벼운 증상으로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어제 무증상 감염자 격리 기간을 10에서 5일로 낮췄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을 다시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의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S&P 지수는 또다시 역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그리고 다우, 필라델피 상승, 나스닥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거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조금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미국 국채였는데,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빠져나왔다는 거죠.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견조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리오프닝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60.2%, 5월달 74.3%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금융 관련주들과 엮어갖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화재보험 쪽, 여기는 좀 조심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왕 볼 거면 생명이나 아니면은 이 은행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주식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것도 좀 추첨해서 보긴 하는데, 그래도 화재보험 쪽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76.56달러, 0.7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달러는 혼조고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유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에서 23년부터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제나 이런 것들을 자국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국 정유사들 중에서 이 멕시코 원유를 수입해오는 것들이 몇몇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타격을 받는 기업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요거 신경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정유 쪽, 저 PBR이라고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바이든 쪽의 미국과 이 푸틴의 러시아의 대립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스 쪽이 가장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후, 30일 오후 통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액션이 좀 나와주길 바랄 수 있고, 그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중국 쪽의 전력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타격을 줬는지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공장 감산한다라고 하네요. 이게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2개월 전보다도 더 길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뭐 풀리거나 한 게 뭐 말만 그렇지 아직이다라는 걸 이러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마 한동안은 해운이나 항공 운임도 조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요즘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여기 지금 합병 작업을 돌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정위에서 만약 합병을 하게 된다면 중복 노선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또다시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면 되겠고, 시즌이 오미크론 키트를 이스라엘에 수출한다라고 합니다. 170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뭐랄까요, 방역에 적극적인 나라잖아요. 시젠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수출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이 내년에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뭐 전선 쪽이 꼽힐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HLB의 미국 자회사인 임유노믹이라는 회사가 1조 원 정도의 가치로 내년 코스닥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일단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재건축 투자 개발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좀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당연히 건설사나 그 아래 떨려 있는 뭐 시멘트, 철근,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쪽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뭐 파일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자, 내일 조금 변동성이 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휴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몰아서 신년에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도 일단 올해 조금 나름 좋게 끝나면 좋잖아요. 시장 좋게 끝나길 바라면서 시장 정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명 기념으로 제가 이제 탑 10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뭘 적을지 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지 지금 계속 골라내고 있거든요. 저 구독자 만 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장 딱 봤으니까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드디어 권리락 나왔죠? 네, 오늘 권리락 일입니다. 일단 오늘 권리락 일이고 이제 딱 보셔야 되겠지만 1월 3일까지 이 종목을 갖고 있으셔야지 신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받을 사람은 버티고 안 받을 사람은 오늘부터 아니면 어제부터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건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 변동성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1차 확정 가액이 나왔습니다. 16,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1차고 완전 확정이 되는 건 2월이니까 2월의 가격 보고 3월의 전략을 짜 나가는 게 어떠할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 한번 짜보자면,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1월 초까지는 최근에 조금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2월달 대선이 한참 핫하죠. 이때는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벌써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큰 주목 때문에 한 번쯤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3월 상장을 하죠. 3월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요때 이제 아무래도 이 할인율을 조금 세게 때린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월 전에는 웬만하면은 좀 도망을 쳐야 되지 않을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 근데 이때부터 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권리락까지 왔네요. 3일까지 과연 이 신주 배정을 얼마나 많은 기관이랑 외국인에서 받을지, 그게 주식을 확실하게 이제 가격 방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체크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 이런 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신사업에도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회사가 뭐 안 좋거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짜증이 날 뿐이지. 우리는 일단 그 전에 맛있게 먹고 그 당시가 이렇게 딱 온다라고 치면은 그때 또 상황에 맞는 전략 대응 방법 하나씩 짜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럼 일단은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올라갔을 때 연기금은 차익 실현했네요. 어느 정도. 근데 투신이랑 사모펀드를 오히려 샀어요.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일부는 팔았는데 이 사모펀드랑 투신은 오히려 이 빨간불을 보여줬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팔았던 물량들은 개인들이 좀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사모펀드랑 투신은 이 플러스로 끝마쳐 준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얘네들은 좀 끝까지 받으려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권리락 오늘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투신이랑 사모펀드에서 플러스를 계속 이어가 준다면요. 그러면은 한 얘네는 2월달 그 대선 관련된 이슈로 상승하는 것까지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양 나오면은 우리는 오히려 얘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한 2월달까지는 지켜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무엇보다도 이 수급 상황이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콕 집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쌍바닥 이후에 21선 돌파하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 한 달 평균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이제 1번으로 꼽아서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만져가지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은 한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2월달에 이벤트 있으니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갑자기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떨어진다. 21선 이탈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스케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 위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아래로 떨어진다. 여기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요걸 세 번째로 꼽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급과 연동해서 두산중공업의 스케줄상 좀 어떻게 보면 좋겠는지 쫙 짜보면은 자,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는 2월 달까지 볼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지켜주는 거 확인하면서 홀딩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난 좀 짧게 볼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 11선 이탈하는 것만 안 보여지면은 거기까지는 홀딩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락, 신주, 그 배정 확정일이 지난해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에서 플러스가 나온다면 더욱더 괜찮게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려볼 거는 이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 2월달 이 대선 TV 토론 여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 원전에 대한 정책 이야기 관련 섹터를 엮여가지고 실제로 이게 말을 그 정도까지 강하게 뱉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기 초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초를 생각을 하면 그때는 물량 소화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건 너무 좀 뒷 얘기라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건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장은 요 짧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저랑 이제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오래 보셨을 텐데 뭐랄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 두산중공업 봤으면 좋겠고요. 힘내시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쭉 한번 내년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진행하는 거 있죠? 시니어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위에서 진행하는 거 그리고 1만 기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멤버십 제가 진행을 하는 거 아실 텐데 이게 결과물이 같이 공부하는 애들의 결과물이 되게 좋은데 이게 제가 홍보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뭐 가입해달라 이런 건 아닌데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만 이제 좀 알아주시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알아주시니까 뭐 홍보를 안 한 제 탓도 있겠지만 약간 섭섭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건 여기까지만 끝내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